번째, 여성 영웅. 어머나, 깜짝이야. 우선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구조를 그대로 답습한다. 그러니까 여성 영웅인데 남성 영웅의 일대기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다른 여성 영웅들과 달리 남성 영웅들에게서 부족하다거나 모자란 점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남성 영웅과 매우 유사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남성과 유사하다는 것은 곧 여성의식의 성장을 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여성이니까 남성보다 훌륭할 수 있다의 문제를 두고 얘기했을 때 조금 부족하지만 일반적인 여성보다는 좀 더 나아 가다못해 드디어 남성과 여성이 동등해지는 수준까지 여성 영웅이 성장했다 라고 하는 건 여성의식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뜻이 되거든요.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기이한 고귀한 혈통, 주의하세요. 고귀하다고 했지 신이하다고는 안 했어. 무슨 말이냐면 고귀한 혈통은 충신이나 고위관리의 아들, 딸이면 고귀해요. 하지만 신이 하려면 부모가 누구여야 돼요? 신이어야 됩니다. 신. 근데 그건 아니야. 그렇다 해도 고귀한 건 사실이죠. 그 다음에 기아, 그리고 구출, 양육, 그리고 위기, 업적 성취,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과정도 빼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가요. 일반적인 남성 영웅과 비슷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성 영웅으로서 두 번째 할 얘기는 뭐냐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전까지 여성이 사회활동을 할 때에는 박시전의 경우에는 아예 집 밖에 못 나갔어요. 다시 말해서 집 안으로 적들이 찾아왔어. 그래서 활약했죠. 적을 물리쳤어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일반적인 전쟁에서 적군들이 여염집에 쳐들어가는 일은 없죠. 성을 공격하지 왜 민가에 쳐들어가요? 근데도 여성이 집 밖에 못 나가니까 적들이 알아서 집에 찾아와 줬다고. 우리를 빨리 물리쳐주세요. 이러면서. 그리고 박씨는 안 나가고 대신에 박씨가 자기의 몸종인 개화를 시켜서 칼싸움을 하거나 적병을 물리치거나 했지 스스로 직접 칼싸움을 한 일은 없고요. 도수를 부리긴 했죠. 도수는 집안에서도 말만으로 가능하니까. 근데 홍계월은 갑주를 입고 적장에 나가서 종횡무진 적들을 쓸어버린다는 것은 여성으로서 여성인체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여복을 입고 그 위에 조복 혹은 어떤 갑옷을 덧입다. 이런 경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여복을 입고 조복은 관리해 오시고요. 갑옷은 갑옷이죠. 여복을 입고 입는 게 아니라 여복은 숨겨놓고 남자인 척해서 이런 옷들을 입었는데 홍계월은 여성이라는 게 알려진 뒤에도 사회활동을 합니다. 이것은 기존의 여성 영웅소설에서는 볼 수 없는 바의 사실인 거죠. 그 다음에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계도 있다. 이거는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생각을 더 깊게 해야 돼요. 여성이 여성으로서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것만으로 사실 이미 충분히 진보적이고 충분히 새로운 생각인데 어쨌든 조금의 한계를 더 지적해 보자면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뭐 출산을 한다거나 이런 등등의 일에서 홍계월은 내가 여성으로서 남성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다
라고 어필하는 건 좋은데, 거기까지는 좋아, 나쁘지 않은데, 하지만 여성은 여성으로서도 더 자기가 활약할 수 있는 분야 내지는 뭐 출산을 하는 것 이런 게 있는데, 홍계호는 어디까지나 남성의 일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을 뿐 오리지널리티가 없다는 거지. 여성으로서의 더 잘할 수 있고 더 남성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무엇을 하진 않고, 그냥 남성이 이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면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그 자체가 훌륭한 일인 건 맞는데 한계를 극복을 한 거니까. 그러나 여성으로서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자기만이 할 수 있는 무언가, 감히 남자는 흉내도 못 낼 만한 무언가를 잘 해내는 일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나쁘게 말하자면 남성의 일을 흉내내거나 혹은 남성보다 그 일을 잘하는 것에 더 치중할 뿐 여성으로서 뭔가를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닥 어필하지 않고 있어. 시대를 위해서는 별 수 없는 일이긴 했는데 현대의 관점에서 보자면 조금 아쉬운 것은 또한 사실이다는 얘기죠. 한계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일을 따라하고 능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창조적이지 않다는 거죠. 물론 이게 현대의 관점으로 봐서 그렇다는 얘기지, 이 당시에는 홍계월전 정도면은 말도 못하게 앞서 있는 작품입니다. 시대를 그야말로 어떤 시대의 여성의식 성장의 정점에 있는 작품이 홍계월전이라고 해도 될 지경이죠. 그래서 출제도 많이 되고요. 자, 첫 번째 여성 영웅의 일대기, 여성 영웅으로서의 의미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성의 수장에게 인정받는, 남성 사회의 수장은 누굴까요? 남성 사회의 우두머리는 누구겠어? 이 시대 왕이죠. 혹은 이 작품은 배경이 중국이니까 황제예요. 그런데 황제가 여성 영웅을 인정할 뿐더러 이렇게 하고 있죠. 남성, 일개 남성이 아니라 남성 사회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존재가 여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이런 거. 그것도 공식적으로 말이죠. 이것이 이 작품의 흥미로운 점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남편은 안 그래요. 오히려 남편이 가장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와 갈등을 빚게 됩니다. 박시전과 상반되죠. 박시전의 남편은 마지막에 가서는 여성을 의지하고 자기 아내를 굉장히 믿고 따르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남편이 끝까지, 작품 맨 끝에 가면 물론 덜하긴 하지만 자기 아내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이런 효과를 거둘 뿐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박시정과의 비교를 잠깐만 합시다. 요거는 표로 우리가 얘기를 해볼 건데요. 박시전은 읽어봤냐? 내용 아냐? 모르냐? 뭘 아냐? 뭘 알아? 뭘 안 하는 게 뭐야 이게? 자, 박시전은 기본적으로 변신 모티프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추녀예요. 그래서 이시백과 남편 이름이 이시백인데 결혼을 합니다. 결혼은 이시백이 결정한 게 아니고요. 박 씨의 아버지인 신선 비슷한 박처사라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이시백의 아버지가 서로 얘기해서 둘을 결혼시키자고 한 거야. 이시백은 당연히 아내의 얼굴도 뭐 몰랐죠. 그냥 아버지가 네 결혼식에 너도 참석해라고 하니까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례가 끝났어요. 그리고 박 씨는 집에 방에서 기다리고 이시백은 이제 바깥에서 온갖 뭐 술을 주면 마시고 이런저런 접대를 끝내고 얼큰하게 취한 상태로 이제 드디어 아내의 얼굴을 확인하려고 아내를 처음 보려고 들어가서 방 문을 딱 열고 아내의 얼굴을 딱 봅니다. 그걸 그대로 닫고 아시죠? 어느 정도냐면 양 어깨에 혹이 가득, 혹이 크게 나 있고요. 냄새가 아주 심했다, 악취가 났다 이런 묘사가 있는 거죠. 그렇다 해도 어쨌든 자기 아내인 건 사실입니다만 뭐 일부러 그런 추한 묘사를 했을 것이고 그러다가 박 씨는 이제 변신 전에는 추녀인 상태에서 애군을 견디는 기간을 보내요. 근데 이 기간 중에서도 박 씨는 남편을 위해서 이런저런 정성을 다하죠. 이런 것도 있어요. 남편을 과거에 합격시키려고 남편에게 벼루를 선물합니다. 벼루. 벼루가 뭐냐? 먹을 이렇게 가는 그 받침대가 벼루죠. 그러면 먹을 거기에 먹물이 있으니까 붓을 찍어서 글씨를 쓰잖아요. 근데 그게 벼루, 그 돌이에요. 받침대. 근데 벼루는 무슨 벼루냐면 요술 벼루죠. 어떤 기능이 있겠어요? 과거 시험장에 가서 이거 여기다 찍어서 글씨를 쓰면 무조건 정답이 써지는 그런 벼루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어떤 걸 뜻하면 돼? 요술 컴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컴싸로 마킹을 하면 무조건 답인 거예요. 얼마까지 낼 수 있겠어요? 전재산? 전재산 뭐 통장에 있는 3만 원? 어쨌든 그런 걸 남편에게 줘서 남편을 합격시킨 그야말로 이 능력은 여전히 있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와서 마침내 이제 때가 되었다고 자기 딸의 얼굴을 손으로 가리켜요. 그랬더니 초미녀가 됩니다. 여러분 이분은 빨리 개업을 하셔야 돼요. 압구정에 건물 하나 올려가지고 박씨 정형외과 요거 한 방으로 해결되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미녀가 됩니다. 이시백이 좀 치사한 게 미녀가 되자마자 너무너무 아내를 사랑하고 막 아내랑 맨날 붙어있고 치사해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뭐 어쨌든 이 뒤에는 무슨 일을 하냐면 나라를 구하는 여성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집 안에 있다는 게 박 씨의 한계. 그래서 변신 전, 변신 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가정 내에서의 활동만 하고요. 여기서는 가정 외부 활동은 하되 그렇다고 집을 나가지는 않아. 집 안에만 있어. 이거는 사회. 하지만 박 씨는 집 안에만 있고 그리고 집 밖. 다시 말해 전장을 누벼. 이것이 우리가 오늘 얘기할 홍계월. 그래서 홍계월은 어려서부터 영웅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장 큰 차이점이 있죠. 이것이 우리가 여성 영웅 소설의 한계라고 늘 지적하는 건데 그걸 마침내 격파한 소설이 등장을 한 거예요. 맨날 남자만 영웅으로 만들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가서 다 쓸어버리면 되잖아 라고 했더니 진짜 직접 쓸어버린 영웅이 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성 영웅 소설의 마지막이 홍계월전이에요. 정점에 서 있죠. 자, 이 정도로 얘기를 해놓고 우리 이제 본문을 들어갈 겁니다. 지워도 되겠죠? 들어갑니다 이제. 난리 중에 부모와 헤어져 강물에 빠진 계월은으로 시작하는 거죠. 우선 여기 기아가 뭔지는 설명했어요. 아기일 때 버려짐이란 뜻이랬지. 기아를 겪고요. 여공이 구출되어 평국이란 이름을 얻고 남장을 한 채 여공의 아들 보국과 함께 자란다.
자, 여공은 따라서 구출자, 이자 양육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남자 이름을 평국이라고 지었어요. 남자 이름을 평국이라는 이름을 받은 거야. 문제는 평국이란 이름이 무슨 뜻이냐? 국가를, 나라를 평화롭게 한다라는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여성 이름에는 어울리지가 않죠. 본래 그렇잖아요. 여성 이름에는 안 어울려야 돼요. 근데 남장을 한 여성에게 이런 이름을 준 것은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지. 이 여성이, 이 이름의 주인공이 끝내는 그런 일을 할 거다라는 얘기지. 그렇다면 가계도를 간단히 쓰면 홍무라는 사람의 부인이 있겠고요. 그 딸이 홍계월인 거야. 그리고 홍계월은 버려졌다가 기아를 겪었다가 구출되어서요 평국이 됩니다. 그리고 평국은 여공에게 뭐 자기 아내가 있겠죠. 그 아들 보국과 함께 둘이서 공부를 하게 되죠. 성장한 두 사람은 급제도 하고요. 대원수와 중문장이 됩니다. 누가 더 높은 벼슬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대원수가 됐겠어 그러면? 홍계월 즉 평국이죠. 평국이 보국보다 높은 벼슬을 받은 것은 평국이 더 유능하니까, 천수가 높으니까 대원수가 되었겠죠. 여성이 남성보다 더 윗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죠. 진맥을 받던 계월이 여자, 어머 이거 보세요. 이것이 위기예요. 문제는 남성 영웅 소설에는 이런 위기가 있을 리가 없잖아. 여성 영웅이다 보니까 이런 위기가 오게 되죠. 천자는 계월과 보국을 혼인하게 한다. 자, 그러면 우선 말했듯이 남성은 이것을 포상이라 생각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황제는 평국을 벌하지 않았어요. 잠깐 나봐요. 기군망상의 죄라는 거 하는 건 무조건 벌이 사형이거든요. 이거는 다른 그 형벌이 없어요. 그냥 사형이야. 그럼 기군망상이 뭐냐? 간단해요. 임금을 속인 겁니다. 간단한 거짓말이라고 해도 사형이에요. 따라서 홍계월은 사형당하는 게 맞아요. 임금을 속였습니다. 황제를 속였죠. 근데 사형을 하기는커녕 용서해주고 심지어 결혼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 이 황제 생각에는 상을 주는 거야. 문제는 당사자인 여성, 다시 말해 홍계월은 이것을 슬프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벌로 여겨요. 왜 그럴까요? 왜 홍계월은 벌처럼 여길까?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 이제 집안에서 여성이자 아내로서 집안을 보조하는 역할만 해야 돼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계월은 펑펑 울어. 아버지나 여공이나 황제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죠. 왜 울지? 싶겠죠. 자, 이에 계월이 군령에 따라 보국을 엄하게 대합니다. 어쨌든 계월이 아직 직위가 있어요. 대원수 직위가. 요거 자체도 말이 안 돼요. 황제는 엄청난 혜택을 준 거야. 결혼한 여자를 대원수 직위를 준다. 말도 안 되죠. 그랬는데 어쨌든 계월이 윗사람이니까 아랫사람이면 보국을 엄하게 대할 때 보국은 불평하며 계월을 멀리한다. 자, 이것이 어때요? 못난 남성. 왜 못났냐? 단순하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자지만 이 작품을 읽다 보면 너무 창피해. 보국은 진짜 못났어요. 못난 게 어느 정도로 못났냐면 아내가 자기를 자꾸 구박해. 그러니까 보국이 어떻게 반응해요? 부인 이러시면 안 돼요 라든가 부인 어찌 이럴 수 있어 라고 해야 되는데 보국은 어떻게 반응해? 아빠한테 쪼로 달려가서 아빠! 뭐야 진짜 창피해 죽겠어. 정말 못났어요. 자, 이에 계월은 여자로 태어난 걸 한스러워하죠. 천자에게 오왕과 초왕이 쳐들어올 거라는 장계가 도착합니다. 다시 말해 국가적인 위기가 닥친 거예요. 자, 그들을 봅시다.
천자가 깜짝 놀라 응하합니다. 승상이 말하기를 이 도적은 편국을 막아야 합니다. 아직까지 직위가 좌승상이란 직위가 있는 거죠. 하지만 편국은 출근은 안 해요. 그냥 일종의 명예직처럼 놔둔 거예요. 놔뒀다는 것도 희한하지만 부르십시오. 편국이 전일에는 세상에 나왔기에 불렀지만 지금은 규중이 몰려있는 여자인지라 불러낼 수 없다. 어찌 전유수로 보내리요? 여성이라서 보내기 싫다가 아니라 집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니까 보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두 글자로 말해봐요. 세상에 나왔기에. 새. 세상이니까 출세. 그래서 현대의 출세와 이때 출세는 뜻이 달라요. 원래 출세라는 말은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권력을 누리고가 아니라 그냥 집에 있지 않고 사회활동을 한다라는 뜻이었단 말이죠. 지금은 집안에 있다. 어쨌든 여기서 이 부분에서 봉건적 사고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성이 한번 결혼을 해서 집안에 들어가 앉으면 그 다음에 그 여성을 불러내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생각인 거죠. 자, 개월은 경단녀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경력 단절 여성, 줄여서 경단녀. 뭐 모를 수도 있지. 그래, 뭐 중요한 말도 아니고요. 신하가 말했다. 한국의 규정이 있으나 이름이 조야에 있고 또한 장록을 거두지 않았으니, 장록을 거두지 않을 때 장록이 뭐냐면 자귀, 즉 지위, 직위라고 합시다. 더 잘하는 말이죠. 더하기 급여. 돈을 주고 있어요. 월급을 주고 있다고. 그럼 일을 해야지. 돈을 받았으면 일을 해야지. 이름이 조야에 있단 말도 뒤에 조야라는 뜻이 나와 있지만 어쨌든 벼슬을 주지 않았냐. 빨리 부르자. 불렀어요. 편국은 집에서 뭐 하고 있어? 집에서 뭐해요? 집에서 하는 거 두 개. 장기 그리고 바둑. 시험에 나옵니다. 잘 나왔죠. 그동안 잘 나왔어요. 왜 이 두 개가 굳이 나왔을까요? 여자가 집에서 뭘 해야 돼요? 밥하고 바느질 해야죠. 근데 편국은 뭐 하고 있어? 장기와 바둑. 장기가 무엇의 축소판이라고 했었더라? 전쟁의 축소판. 바둑도 상대방 돌을 내가 따먹어야 이기는 거죠. 때문에 장기와 바둑은 남성의 취미. 바느질하고 수 놓고 그러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곧 개월이 집안에서라도 계속해서 남성의 삶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소재가 돼요. 자, 편국이 깜짝 놀라 급히 여기죠. 여자 옷을 벗고 조복으로 갈아입었다 라는 말이 뭐예요? 아까 우리 메모했지만 여복 위에 조복을 입는 거하고 여복을 벗고 조복을 입는 거는 조금 다릅니다. 여복을 입고 조복을 입는 것이 더 여성으로서 사회에 나간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여복을 벗고 조복을 입으면 여성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입는다는 의미인데, 문제는 이미 여기서 황제는 편국이 여성임을 알고 있어요. 알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평범하게 사회활동을 남성의 영역으로 가서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죠. 즉 남장을 한 건 아니란 얘기야. 남장이 아니죠. 자, 천자가 기뻐하며 말했다. 경이 규중에 머문 후로는 보지 못했다. 기쁘다. 내가 덕이 없어. 반역을 했어. 그러니 경은 나와 나라와 조정을 평안하게 지키도록 하라. 사회를 구할 의무를 여성에게 주다. 이렇게 되죠. 편국이 엎드려 아뢰었다. 신첩이 폐하를 속이고 높은 공우 장록을 진행해. 높은 공우는 관리란 뜻이고 장록은 설명했어요. 이게 있다. 저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니 어리석으나 성원하겠습니다. 하고 기뻐하며 군대를 줬죠. 원수가 친히 붓을 잡아 보국에게 전령하면, 이때 원수라는 건 당연히 편국이죠. 적병이 급하니 빨리 와라. 중군이 누구냐면 보국이 중군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편국은 총사령관이고 보국은 사관장이나 내지는 군단장쯤 되는 나름 또 높은 직책입니다. 불렀죠. 보국이 군령을 보고
부모께 여쭈었다. 아빠! 저 며느리가 또 당신 며느리 즉 제 아내가 또 저를 부려먹으려 해요. 이런 게 어딨어? 아빠에게 따집니다. 뭐한 짓이야? 짜증이 납니다. 정말 못난 모습이. 여공이 말했다. 내가 너한테 뭘 했냐? 개월을 괄시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니 그러면 이것이 과거의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보국은 개월을 괄시했어요. 왜 괄시했을까?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자랐는데 아내니까 여자니까. 어디 아내가 감히 남편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런 게 아니 이런 일이 가능하냐? 불가능하지 않냐? 어찌 그러다 하리요? 국사가 매우 중하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공적인 일을 앞세우는 거죠. 사적인 것보다 공적인 게 먼저야.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래? 한자성. 공적인 일이 사적인 일보다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 그렇죠? 선공 후사라고 하죠. 이 양반은 양식이 있는 사람이야. 선공후사가 옳다고 알고 있는 사람. 이 아버지 어떻게 이런 아들이 있는지 그런 거지 뭐. 자, 보국이 갑주어치 나왔습니다. 분부하기를 명령을 거역하면 군법을 시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거죠. 여기서 위험, 간단히 두 글자만 위험을 보는. 인물을 정해주고 갔어요. 적진을 위해 진을 치고 명령했다. 한 번 더 위험을 보이죠? 명령을 어기면 세워두고 베겠다. 계속해서 위험을 보입니다. 자, 원수가 분부했다. 오늘은 중군이 나가 싸우라. 나는 명나라 중군대장 보국이다. 나와! 했더니 나왔어요. 문평이라는 놈이 나왔죠. 그래서 싸워서 3번을 채 겨루지 못해서 적장을 뱄습니다. 능력이 있어. 유능해. 운경이 또 나오니까 이번엔 역시 운경의 적장의 팔을 쳐서 떨어뜨렸어요. 이긴 거죠. 그 다음에 머리를 베어서 두 머리를 들고 돌아올 때 적장 구덕지가 달려들고요. 자, 보국이 위기에 처합니다. 군담 소설의 일반적인 전개예요. 보국이 다급하여 피하고자 했으나 에워쌌죠. 보국은 탄식하고요. 이때 원수가 장대라고 하는 건 높은 대예요. 거기서 북을 치면서 보고 있다가 보국 위급해. 말을 몰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장검을 높이 들고 패치고 들어가 구덕지의 머리를 한 칼로 베고요. 복을 구해낸 후 패짓고 다닙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좌충우돌 적장 50명과 1000여 명을 한 칼로, 칼이 되게 큰가 봐, 쓸어버리고 본진으로 돌아옵니다. 이럴 거면 처음부터 본인이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뭐하는 짓이지? 왜 지가 안 나갔지? 자, 게다가 여기 보면 보국의 위급함을 보고 보국을 구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칼을 들고 그냥 쓸었어. 남편을 이렇게 끼고 잠깐 있어봐 하고서 다 쓸고 다니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여성 영웅의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군담 소설의 진부한 표현이 되겠죠. 이게 뭐 대단히 참신하진 않잖아. 흔하게 보는 군담 소설의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보국이 원수 보기를 부끄러워합니다. 원수가 조롱하죠. 저러고도 평일에 남자라고 칭해? 나를 업신여기네 또 그럴 거야? 보국은 뭐 너무 창피하겠지. 보나마나 또 아빠한테서 아빠! 그러겠지만 어쨌든 창피하겠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평소의 권위적 태도를 비판하는 것. 자, 그러면 작품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프린트를 볼 시간도 아까워. 잠깐 나 보세요. 이게
홍계월전에서 중요한 내용이 여기긴 한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평국이 결국 보국을 남편으로 이제 모시다란 말이 적절한데 될 때 평국의 반응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평국은 끝까지 내가 원해서 결혼한단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나를 키워준 사람의 은혜를 갚아야 되죠. 보국의 아버지가 잘 키워줬으니까. 황제가 또 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아버지를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제사를 지낼 수가 없잖아. 그러면 평국 입장에서 즉 홍계월 입장에서는 누가 필요한 거냐면 제사를 지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럼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결혼해야죠. 그래야 사위가 제사를 지내줄 테니까. 이 세 가지 때문에 결혼하겠다 하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결혼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할 거예요 라고 하고 나서는 펑펑 울어. 그러니까 어디에도 보국을 사랑해서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 거죠. 왜냐면 사랑하지 않으니까. 결혼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의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해야 되는 상황을 고스란히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여성 독자층의 요구를 따르는 소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는 것이죠. 독자층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요즘에 뭐 드라마도 독자가 아니죠. 이제 시청자에 따라서 막 결론이 왔다 갔다 하는 드라마가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예나 지금이나 문화는 향유층의 요구를 선도하기도 하지만 향유층의 요구를 무시하지도 못하는 경우가